오늘도 솔솔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다리시던 재밌는 이야기 또 가져왔으니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 말 남쪽 끝 바닷길 따라 산 허리와 바다가 맞닿은 조용한 마을이 하나 있었지요. 이름은 청진포. 바닷바람이 사시사철 불어오는 고을이었고 하늘보다 바다를 더 자주 쳐다보며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이 마을은 넉넉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바다가 화를 내면 집이 떠내려갔고 물이 들지 않으면 며칠이고 굶는 날도 많았지요. 그래서인지 사람들 마음도 바다처럼 거칠었습니다. 생계가 늘 절박하였고 그 때문에 남의 사정을 돌볼 여유 따윈 없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터라 누가 다쳐도 그 집 일이 아니면 그냥 보고 지나갔고 누가 굶어도 한 숟갈 나누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 마을에 어느 날 한 사내가 흘러들어왔습니다. 비도 안개도 바람도 아닌데 마치 무언가에 실려온 듯한 사내였지요. 처음 본 사람은 말했습니다. 바람이 저자를 데리고 왔나 보구먼? 누군가는 고개를 젓고 누군가는 외면했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그 사내는 길을 따라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바람에 휘감겨 마을에 떨어진 듯했다는 겁니다. 18살쯤 되어 보였고 이름도 고향도 누구네 자식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등짐도 없었고 신발조차 없이 손에 들린 거라곤 해진 소매와 텅 빈 주먹뿐이었습니다. 그를 처음 본 곳이 바닷가 솔숲 아래였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냥 그를 소리라 불렀습니다. 누군가는 이름 없는 게 낫다. 이름 지어주면 정이 들지 않느냐 말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어찌 이름 없이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리라는 이름이 그 사내에게 붙었지요. 이야기는 바로 바람에 실려온 사내 소리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날 아침 바닷마을 청진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해가 아직 산등성이를 다 넘기기도 전에 해녀들은 짐을 이고 해안으로 나섰고 어부들은 그물을 손질하며 하루 일과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그 속으로 조용히 소리가 들어섰습니다. 마른 몸집에 그을린 얼굴, 옷은 소매 끝이 다해져 있었고 맨발엔 조약돌이 박힌 흔적들이 여러 보였습니다. 누구도 소리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눈빛만이 멀찍이서 슬쩍슬쩍 훑어볼 뿐이었지요. 소리는 물동이를 지고 가던 안악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레 앞을 가로막고는 말했지요. 혹시 물 한 모금만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안악은 화들짝 놀라듯 뒤로 물러서며 물동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지요. 이것 보시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 귀한 물을 줄 걸로 보이시오? 그리고는 그를 외면하고 재빨리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소리는 잠시 그대로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눈이 우물가 옆 바닷가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득 영감이 묵묵히 낡은 어망에 말라붙은 파래를 떼어내고 있었습니다. 등은 굽었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정갈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지요. 멀찍이서 그를 바라보던 그 영감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심스레 우물가 옆 돌 위에 앉는 걸 지켜보고 있었지요. 소리는 숨을 고르듯 한참을 앉아 있다가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물 좀 마셔도 되겠습니까? 그 순간 만득 영감은 손에 들고 있던 대나무 집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주름이 깊었고 그 주름은 슬며시 찌그러지며 조금은 안쓰럽다는 듯 소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들린 물통을 소리 앞으로 내밀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거라도 마셔보거라. 짠내가 조금 섞였을 테지만 그만하면 괜찮을 게다. 소리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의심도 망설임도 없이 두 손으로 물통을 받아 들고는 숨을 멈추듯 천천히 물을 넘겼습니다. 만득 영감은 소리가 마시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보기에 너는 바람에 실려온 자 같구나. 말 수가 없는 것도
눈빛이 저리 맑은 것도 헛되이 떠돈 시간이 길었던 것이냐? 소리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 눈빛 하나로 모든 사연이 느껴졌지요. 영감은 잠시 말없이 소리를 바라보다가 등을 돌려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손짓으로 아이를 부르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그렇지 않아도 적적했는데 이제 그리 외롭지는 않겠구나. 그들이 향한 곳은 만등 영감의 낡은 해초 저장 창고였습니다. 겉보기엔 허름한 초가였지만 문을 열자 그 안엔 조개 껍데기와 그물 더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해초를 말리는 널판지 위엔 집베개 하나가 있었습니다. 영감은 널판지에 널려있던 해초 더미를 치우고 집단을 조심스레 펴주었습니다. 이곳이 낮엔 해가 들고 밤엔 바람이 막혀서 잠자리로는 그리 나쁘지 않을 게다. 소리의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소리는 고개만 조용히 끄덕일 뿐 감사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분명 살아있는 따뜻함이 맺혀 있었지요. 그날 밤 소리는 처음으로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창고 틈 사이로 들어오던 달빛은 그의 얼굴을 조용히 감싸주고 있었지요. 다음 날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별빛을 다 털어내지 못했고 바다는 검푸른 기운을 머금은 채 잔잔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청진포의 새벽은 늘 그렇듯 조용하면서도 매서웠지요. 창고 안 소리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든 눈은 아니었습니다. 한 손은 이불 끝을 꼭 쥔 채 가슴께에 올려져 있었고 그 마른 손끝엔 긴장이 그대로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끼익하고 조용히 열리더니 창호 너머 어스름한 빛 속으로 만득 영감이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영감은 말없이 소리 곁에 다가와 삼배 보자기에 쌓인 낡은 두루마기 한 벌을 내밀었습니다. 입거라. 바다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다. 살을 파고들어서 속까지 젖게 만든다. 소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옷을 받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끝엔 어제보다 조금 덜 굳은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안개 낀 모래밭을 따라 조각배까지 걷는 동안 바다는 잔잔했지만 속을 알 수 없는 얼굴이었지요. 영감은 그물을 점검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노를 저을 테니 너는 통발 옆에 붙어 있어라. 배가 흔들리면 말없이 중심부터 잡는 거다. 소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보다 눈빛이 맑았습니다. 물 위로 나아가는 배 안에서 소리는 배 가장자리를 꼭 붙잡고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만득 영감은 노를 저으며 말없이 그 곁을 지켰습니다. 한참 지나 마을 어부들의 배 한 척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어부 셋이 타고 있었고 그중 하나가 손을 흔들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영감, 오늘은 또 언놈이랑 배를 타셨소. 보기엔 힘도 없어 보이는데. 또 다른 이가 따라 웃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놈까지 부리고 이젠 진짜 힘이 다 빠지셨나 보. 그 말에 만득 영감은 노를 물 위에 세운 채 조용히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돌려 배 뒤편에 앉은 소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리는 작게 고개를 숙였고 입술을 꼭 깨물고 있었습니다. 영감은 잠시 소리를 바라보다가 멀어져 가는 어부들의 배를 향해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바다라는 게 말이지. 누구든 처음엔 손 놓고 헤매기 마련이지. 나도 그랬고 저놈들도 그랬을 게다. 그리고는 다시 노를 들어 묵묵히 물살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조업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통발에는 해초 몇 줄기와 자잘한 물고기뿐이었고 하늘은 흐려졌으며 파도는 점점 성이 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소리는 그물을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이 퉁퉁 붓도록 마른 손으로 끝까지 그물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만득 영감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대견함보다는 오래된 외로움이 지워지는 기색이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뒤 영감은 조각배 옆에 묶여있던 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엔 말린 멸치 한 꾸러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소리에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너 없었으면 나 혼자선 무리했을지도 모른다. 이 멸치 품삯은 아니다. 오늘 바다를 함께 탔으니 저녁도 같이 나누는 게지. 소리는 말없이 두 손으로 그 멸치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얼굴엔 어제 없던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곳이 어쩌면 내 자리일지도 모른다는 작고 조심스러운 희망이었지요. 그날 저녁 해가 바닷등선 너머로 기울 무렵 창고 안에는 조그마한 불빛이 피어올랐습니다. 만득 영감은 작은 화롯대에 불을 붙이고 가마솥에 물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엔 손질한 멸치 몇 마리와 반으로 찢은 묵은지가 들어갔지요. 짭조름한 냄새가 창고 안을 감돌았습니다. 소리는 나무 숟가락과 그릇을 꺼내어 영감 곁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뜨겁다. 천천히 먹어라. 바다에 다녀온 날은 속부터 데워야 하니까. 둘은 나란히 마룻바닥에 앉아 말없이 국을 떠먹었습니다. 그 국물은 짠내와 따뜻함이 함께 배어 있었고 소리는 국을 다 삼키고 나서야 숨을 조용히 내쉬었습니다. 그때 만득 영감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혼자 밥 먹은 지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구나. 둘 사이에 말이 없어도 되는 아주 작은 온기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리는 창고 대들보에 멸치 꾸러미를 걸고 집단 위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 바람은 이제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바람이 자신을 이 마을로 데려와 준 처음이자 다정한 벗처럼 느껴졌지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소리는 매일 새벽마다 만득 영감과 함께 바다에 나섰고 그물도 노질도 바람 익는 법도 조금씩 몸에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창고에서의 생활은 단출했지만 따뜻했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말은 없었지만 더는 소리를 쫓아내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렵이 되자 서쪽 하늘이 불을 찌른 듯 붉게 번지더니 검은 먹구름이 산등성이를 타고 몰려들었습니다. 청진포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하늘빛 하나만으로 알 수 있었지요. 폭풍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장맛비가 아닌 지붕을 들쳤다 날려버릴 만한 폭풍이 오고 있다는 걸요. 마을 이장은 종을 치며 외쳤습니다. 배는 전부 묶어두시오. 내일 해 뜰 때까지 누구도 바다에 나가선 안 됩니다. 사람들은 다급히 밧줄을 조이고 그물을 걷고 물건들을 처마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만득 영감도 조용히 배를 육지 쪽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소리는 아무 말 없이 곁에서 밧줄을 힘껏 당겼지요. 바람은 점점 심수를 부리기 시작했고 창고 문짝은 덜컹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묵은 된장에 감자를 넣고 소박한 국 한 사발을 나누었습니다. 내일은 배 못한다. 바다가 성을 내면 사람은 가만히 눈치만 보는 법이지. 소리는 국을 떠먹다 말없이 바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배가 저리 흔들리면 혹시 풀려나갈 수도 있는 건가요? 만득 영감은 숟가락을 멈추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줄이 약하면 바람이 그 줄을 끊고 바다로 데리고 가지. 그러면 다시 찾긴 어렵다. 소리는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창문 너머 어둠을 뚫고 먼 바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이따금 지붕을 때리는 바람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던 찰나 창고 밖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이장네 배가 없어졌대요. 바람에 끌려나가고 있대. 부둣가에 묶은 줄이 끊겼나 봐요. 소리는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엔 물가 멀리 등불 하나가 깜빡이며 출렁이는 그림자처럼 흔들리는 배가 있었습니다. 모래밭 위 마을 사람들은 언덕에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저거 저러다 떠내려간다. 이 밤에 저 배 끌려가면 죽는 거야. 그냥 어쩔 수 없지. 목숨이 먼저지. 그 순간 소리는 아무 말도 없이 두루마기를 움켜쥐고 창고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야야, 소리야. 거긴 지금 가면 죽는 게야.
놀란 만득 영감도 뒤따라 나섰습니다. 해안가에 도착한 두 사람은 위태롭게 흔들리는 이장내 배를 목격했습니다. 배는 이제 바위 틈을 벗어나기 일보 직전이었고 한 줄기 밧줄이 마지막으로 그 배를 붙잡고 있었지요. 소리는 그 줄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물은 무릎을 넘고 있었고 바람은 그를 밀쳐내듯 등을 때렸습니다. 소리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놓치면 끝이야. 손끝으로 밧줄을 간신히 움켜쥔 순간 몸이 휘청였고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때 만득 영감이 땅에 엎드리며 두 팔로 소리의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줄을 감아. 내가 버틸 테니 너는 감아. 소리는 젖은 줄을 팔꿈치까지 감은 채 이빨을 악물었습니다. 미끄러져요. 하지만 두 사람의 힘만으론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언덕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 중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밧줄 좀 더 잡아줘. 야, 저놈들 죽겠다. 가자. 그러더니 한 명, 또 한 명, 마침내 5, 6명이 비를 뚫고 해안가로 달려내려왔습니다. 어떤 이는 줄을 더 붙들었고 어떤 이는 바위 사이에 말뚝을 박으며 몸으로 배를 막았었습니다. 모래는 지늘기 되었고 옷은 다 젖었지만 그 밤에 청진포 사람들은 서로 말없이 힘을 합쳤습니다. 마침내 배는 더 이상 밀리지 않았고 부두 옆바위에 튼튼히 고정되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소리는 무릎을 꿇고 앉아 땅을 짚었고 만득 영감은 소리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말했습니다. 이 아이 없었으면 우리 중 아무도 저 줄을 못 잡았을 게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손을 내밀어 진흙 묻은 소리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청진포의 바람은 이제 더는 외지인을 내쫓는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바람은 이제 소리와 함께 숨 쉬는 마을의 바람이 된 것입니다. 그 후로 몇 달이나 지났을까 햇살이 따갑고 갈매기 소리가 들어오는 어느 날 오후의 일입니다. 조선의 어촌 마을에는 대대로 전해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배에 오르면 바다가 화를 낸다. 그 말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수백 년 쌓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자란 안악들조차 배를 밟아본 이는 거의 없었지요. 그런 금기에도 불구하고 17된 아가씨 연희가 바다로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린 날이었습니다. 연희는 학수의 여동생이었지요. 어릴 때부터 바닷물에 손 담그고 자란 터라 바다 냄새나 어장 일엔 익숙했지만 배엔 단 한 번도 올라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라버니, 나 오늘 같이 나가볼래요? 새벽 어스름 부두 한켠에서 연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학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여자가 배에 타면 용왕님이 썩낸다는 거 너도 알잖아. 미신이잖아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 그물도 펼 줄 알고 멸치 말리는 법도 아는데 배는 한 번도 못 타봤단 말이에요. 학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네가 몰라서 하는 소리고 배는 땅하고 다르다니까? 하지만 연희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딱 한 번만요. 멀리 안 나가잖아요. 결국 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마을 어른들 눈을 피해 가장자리에 연희를 조용히 앉히고 절대 움직이지 말라는 말을 여러 번 당부했지요. 소리는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을 뿐이었습니다. 말없이 밧줄을 정리하고 노를 젓기 위한 준비를 할 뿐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배는 마을 앞 작은 어장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연희는 배 위에 앉자마자 서서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워요. 학수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연희야, 괜찮냐? 멀미였습니다. 평생 바다를 곁에 두고 살아왔지만 배 위에서 흔들리는 감각은 처음 겪는 것이었지요. 그 순간 한 차례 파도가 휘청하고 배를 흔들었습니다. 연희는 중심을 잃고 몸을 옆으로 기울이며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풍덩 하고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연희야, 학수의 고함이 찢어지듯 울렸습니다. 그 찰나 소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허리끈을 풀어 학수에게 던졌습니다. 이걸 꽉 잡고 계십시오.
그러고는 두 팔로 물을 가르며 차디찬 바닷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수면 아래 연희는 발버둥을 치며 허공을 잡으려는 듯 팔을 휘저었습니다. 입을 벌리면 짠 바닷물이 들이쳤고 눈은 이미 희미하게 감겨가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물살을 가르며 그녀에게 다가가 두 팔로 연희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금방 끌어올리겠습니다. 학수는 배 위에서 밧줄을 꽉 쥐고 당겼고 소리는 한 팔로 밧줄을 붙잡고 다른 팔로 연희를 꼭 끌어안은 채 물속에서 벗어냈습니다. 배 위로 올라온 연희는 물기 가득한 채 바닥에 누웠고 그녀의 입에서 미약한 숨소리가 터져나오자 학수는 주저앉아 눈가를 훔쳤습니다. 소리는 말없이 옷소매로 연희의 얼굴을 닦아주며 고개를 조용히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의 어른들은 조용히 모여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누구도 금기를 깼다고 비난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마을의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그날 이후 청진포 마을의 바람은 조금 더 너그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연희의 눈빛도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청진포 마을 사람들은 이제 소리를 더는 객지의 아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일찍 마당을 쓸었고 누구보다 늦게까지 그물을 말렸습니다. 바다도 마을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지요. 그 일 이후 소리 곁엔 늘 연희가 있었습니다. 새벽이면 조용히 다가와 쌀겨를 건네주고 어망을 말릴 때면 말없이 바람 방향을 바꿔주었습니다. 소리는 처음엔 그 따뜻함이 햇살 때문인지 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연희 때문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멸치너리하던 연희가 미끄러지듯 넘어지는 걸 본 순간 소리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를 안았습니다. 둘은 눈을 마주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안에 서로의 물결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리는 연희가 보이지 않으면 자꾸 고개를 돌리게 되었고 눈이 마주치면 시선을 피하게 되었지요. 그러던 늦은 오후 연희가 마을 어귀 바닷가에 앉아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망설이다가 그 옆에 조심스레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함께 바다를 보다가 연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나를 구해줘서 고마웠어요. 소리는 고개를 천천히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걸요.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 눈에도 두 사람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안악들은 소곤거렸고 어르신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봄 오기 전에 혼례 올리겠구먼. 그리고 정말로 산버지 흐드러지던 어느 봄날 두 사람은 마을 평상 앞에 섰습니다. 이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배에서 만난 인연이 마을을 품게 되었구먼. 간소한 혼례상이었지만 소리의 손엔 어느 항해보다 깊은 마음이 실려 있었습니다. 소리를 보듬어준 만등 영감의 곁에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다며 그를 위로했지요. 세월이 지남에 따라 더 이상 뱃일을 할 수 없게 된 만등 영감은 그의 배를 소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연희는 작게 말했습니다. 이젠 내가 바람을 막아드릴게요. 소리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조용히 감싸 쥐었습니다. 그 뒤로 청진포 마을엔 바다에 나서는 한 남자와 마을을 지키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소리는 새벽이면 바다에 나섰고 연희는 생선을 손질하고 그물을 정리하며 살림을 꾸렸지요. 아이들은 이야기가 필요할 때면 소리 삼촌과 연희 이모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겐 언제나 바다와 바람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해마다 겨울이 오면 청진포 마을 앞바다엔 유난히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높지도 않은데 노를 잡은 손이 괜스레 떨리고 사람들 마음도 어쩐지 서늘해지는 계절이었지요. 그날 아침도 겉으론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해는 제때 떴고 갈매기는 언제나처럼 소란스러웠고 마을 아이들은 군불 냄새를 따라 이 집 저 집을 뛰어다녔지요. 하지만 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둑한 하늘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마당으로 나와 그물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연희는 부엌 쪽에서 불을 지피다 문득 그 모습을 보고 말했지요.
오늘따라 참 부지런하시네요. 소리는 돌아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 노를 얹으며 말했지요. 오늘은 나 혼자 다녀올 생각이요. 연희는 조금 놀란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디 불편하신 건 아니죠? 소리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냥 오늘은 조용히 바다와 얘기 좀 하고 싶소. 연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런 말을 할 땐 되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더 깊은 존중이라는 걸 살아오며 배웠기 때문이지요. 그는 부엌 문턱에 서 있는 연희를 돌아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미역국 따뜻하게 데워두시오. 꼭 해지기 전에 돌아오겠소. 연희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엔 이상하게 가라앉는 느낌이 스며들었습니다. 소리는 마지막으로 마당 끝에 서서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희가 처음 넘어졌던 평상, 아이들이 모여 멸치 손질하던 창고 앞, 만득 영감과 함께 노를 깎던 나무 그늘까지 그 모든 곳을 조용히 눈길로 쓰다듬듯 훑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배를 밀고 나아갔습니다. 그날 바다는 참 잔잔했지요. 잔잔해서 오히려 무엇이 닥쳐올지 모르게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날 해가 저물 무렵 연희는 저녁상을 2번이나 데웠습니다. 한 번은 그의 발소리가 들릴까 싶어서, 한 번은 그의 그림자가 문틈에 비칠까 싶어서. 하지만 해는 졌고 달은 떴고 소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폭우로 나간 어민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소리 배가 마을 어귀에 떠 있어. 사람들은 등거를 내던지고 허둥지둥 바닷가로 달려갔습니다. 잔잔한 바다 위에 소리의 배는 마치 누군가 기다리듯 조용히 떠 있었고 그 위엔 노 하나만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무너질 것 같은 고요였지요. 며칠을 두고 청진포 마을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 바다를 뒤졌습니다. 배 2척, 3척, 때론 10명이, 때론 온 마을이 나서기도 했지만 그 어떤 그물도 소리를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이장은 포구에서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바다야, 우리가 너에게 맡긴다. 부디 그를 좋은 바람으로 기억해다오. 그 뒤로 누구도 더는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기억했습니다. 소리의 노는 바닷가에 조심스레 세워졌습니다. 그 위엔 비를 피하라고 연희가 직접 덮은 천이 얹혀 있었고 노 끝에는 소리의 이름이 누군가 조심스레 새긴 칼자국처럼 얇게 그러나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첫 항해 전날이면 그 노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수 적던 영감도 철없던 장터 아이도 지금은 어부가 된 옛꼬마도 그들 모두 그 노 앞에선 잠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연희는 흰 머리카락을 틀어 올리고 아이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저건 단지 나무가 아니란다. 한 사람이 바다에 남긴 뜻이고 마을이 잊지 말아야 할 바람이란다.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노를 쓰다듬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불 때마다 노가 삐걱 낡은 소리를 냈고 그 소리 속엔 마을 사람들 각자의 기억이 조용히 섞여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젊은 그를 떠올렸고 누군가는 그가 처음 배운 노지를 회상했지요. 청진포 마을엔 지금도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 속엔 슬픔보다 더 깊은 따뜻함이 있고 이름 없는 이의 삶이 작은 노 하나로 남아 누군가의 등을 밀어줍니다. 그렇게 소리라는 한 아이는 떠돌이에서 어부가 되었고 어부에서 남편이 되었으며 이윽고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리의 바람 같은 이야기를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여운이 오래도록 당신의 마음에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는지요? 솔솔민담은 또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하겠사오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운데 동그란 버튼을 누르시면 재미난 이야기를 더 들어보실 수 있답니다.